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지금 컴퓨터를 켰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처음 영상을 찍고 매일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주말에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야 컴퓨터를 켜고 올리는데 이게 매일 영상 올리는 분들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주식을 보고 있죠.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에 영상을 올렸을 때,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날 저녁에 미국 주식이 반영된 결과였는데, 지금은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 개장한 결과입니다. 지난번에 찍어둔 영상을 지금 핸드폰으로 보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좀 떨어졌네요. 그리고 알리바바 떨어졌고, JP모건 체이스 떨어졌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익이 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올랐어요. 비자가 좀 많이 올랐네요. 일단 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 아마존이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제가 막 뉴스를 자세히는 못 봤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이 지금 법정에서 좀 다툼을 벌이고 있대요. 그게 미국 국방부의 클라우드 사업 입찰을 따내는데 서로 따내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하고 연관돼서 두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서로 상반되게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일 최근 뉴스에 따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딴 거 같아요. 그런데 아마존이 그거를 중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됐다. 뭐 잠정적이지만 그렇게 됐다는 기사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르고 아마존은 떨어졌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가장 처음에 미국 주식을 시작하면서 주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애플을 사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애플이 제 계좌에서 수익률이 뭐 제일 좋지는 않아요. 물론 뭐 좋은 편이긴 하지만 다른 거에 비하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도 그렇게 안 좋고 이번에도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사실 애플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2019년에 1년 동안 거의 90% 가까이 올랐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량주가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대단했어요. 제가 뭐 작년 초에 애플을 샀다면 지금 뭐 계좌가 거의 4억 가까이 됐겠죠. 물론 뭐 애플에 전부 몰빵했을 때 얘기지만 그런데 뭐 주식에서 사실 가정은 별로 의미가 없고 일단은 비자가 좀 많이 올라져서 기분이 좋고 이게 제가 안전자산으로 넣은 채권하고 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 다음에 실제 계좌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률은 지금 보니까 7.98%.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촬영했을 때 아마 그게 8%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졌는데 0.02% 정도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 난 건 아닌데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선 제일 손익률이 높은 게 마이크로소프트고요. 그 다음이 아마존, 그리고 비자가 10% 넘었습니다. 비자가 이게 지금 제가 시가총액 12기업으로 편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쏠쏠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알리바바는 사실 중국 그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어도 더 올랐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뭐 버크셔, JP 이런 존슨앤존슨 별로 안 올라주고 있고요. 페이스북도 IT 업계 쪽에서는 잘 나가는 회사인데 별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이런 데 비해서 잘 안 나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을 좀 볼까요? 한국 주식만 이렇게 보면은 지금 SKC가 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 제가 조금 마음이 아파요. 매입 금액이 보시면은 거의 1,000만 원을 매입했는데 한국 주식 중에서는 거의 제일 많이 매입했는데 손실이 났죠. 화승인더 이런 약간 우량주 아닌 이런 회사들이 이익이 났고 일단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평가 금액을 한번 볼까요? 제일
많은 평가 금액이 안전자산 중에 미국 국채입니다. 이거를 제외하면 역시 애플이 제가 뭐 많이 사긴 했어요. 사실 채권을 제외하면 2천만원 넘게 산 유일한 종목인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이 굉장히 효자 노릇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뭐 구글도 나쁘지 않고요. 그냥 환율 한번 볼까요? 환율도 지난번하고 똑같네요. 이게 뭐 보니까 조회가 이것도 평일에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차이가 없으니까 뭐 환율로 인한 뭐 이익이나 손실의 변동은 없는 거고요. 저같이 이제 미국 주식을 하는 분은 사실 환율이 오르면 더 이익을 보는 측면이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주식 자체의 수익은 전혀 안 났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제 10달러, 오늘 10달러였어도 환율이 올랐으면 그만큼 이게 원화 가치로 보면 더 오르는 거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더 좋은 측면이 있는데 또 이게 한편 생각해 보면 보통 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오를 때는 보통 경기가 좀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주가가 떨어질 때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게 한국 환율하고 그 미국 주식의 주가가 꼭 연관이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환율은 미국 주식을 하는 이유 중에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환율에 대해서는 차차 제가 말씀도 드리겠지만 제가 뭐 사실 환율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또 저도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처음 올렸는데 감사하게도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답변을 영상에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댓글을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감사하게도 댓글이 있었어요. 이 댓글 내용이 뭐냐면 일단 미국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아셨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작년 일본 사태 때 수익률 반납하고 이제 미국 주식을 해보시려고 하신다 이 내용인데 일단 일본 사태라는 거는 이제 작년에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한국 증시가 안 좋은 면도 있었고 그런 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을 시작해 보려고 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가 사실 주식 경력 자체는 짧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동안 사실 해외 주식은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한 지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달 조금 넘었는데 해보니까 뭐 지금 짧은 경험이긴 하지만 한국 주식에 비해서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첫 번째 언급해주신 양도세. 사실 또 반대로 한국 주식에 비해서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양도세거든요. 제가 지난번 영상 때는 사실 미국 주식은 22% 양도세 낸다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이 아니라 해외 주식은 다 그래요. 해외 주식은 22%의 양도세를 이걸 미국에 내는 게 아니고요. 그 해외 거래한 그 나라에 내는 게 아니고 한국에 내는 겁니다. 한국에서 20%를 소득세로 떼고 나머지 2%는 지방소득세로 떼요. 그래서 합쳐서 22%를 내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저도 사실 뭐 미국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양도세에 대해 잘 몰라서 이제 좀 알아봤는데 이거를 매년 5월에 신고를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 이익은 1년간 이익을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애플을 사서 1000만원의 수익이 났어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샀는데 500만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면 두 개 합치면 500만원이죠. 그러면 이 5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은 1000만원 났고 손실이 500만원 났으니까 그거를 합산하는 거죠.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500만원 이익 중에서 250만원은 과세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만 22%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계산하면 한 60만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요. 이거는 미국뿐이 아니라 뭐 예전에 좀 떴던 신흥국들 주식 있잖아요. 뭐 베트남이나 이런 주식들도 해외 주식엔 다 해당이 되는 거라서 그게 소득세법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 주식이 전부 22%를 떼는지는 뭐 예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법을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은 일단 22%인 것 같아요.
혹시 뭐 다른 나라는 다르다고 하는 점이 있으면 뭐 알려주시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양도세가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뭐 수익이 크면 클수록 이게 세금도 그만큼 많이 내잖아요. 한국에서는 뭐 1년간 내가 주식을 해서 1억 원의 수익을 냈다 해도 그거 그냥 거래세 정도 제외하면은 거기서 떼는 게 없단 말이죠. 물론 한국도 떼는 그 금액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금액이 작지가 않아요. 되게 크게 많이 거래해야만 세금을 뗀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지금 법이 바뀌어서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조금만 이제 해도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고는 하는데 뭐 아직은 그래요. 근데 미국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1억 원의 수익이 났으면 뭐 250만 원 뺀다 해도 거의 뭐 2천만 원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1억을 그대로 벌었을 것을 미국 같으면 거의 뭐 8천만 원 정도? 거의 2천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그래서 수익이 크면 클수록 사실 미국 주식에 세금으로 나가는 게 많아서 불리하긴 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만큼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느냐 그 문제죠. 만약에 나는 한국 주식에서도 수익을 많이 낼 자신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솔직히 세금을 생각하면 한국 주식을 하는 게 더 이득이에요. 근데 저는 주식 경험이 나름 짧진 않은데 제가 주식을 해보니까 이게 미국 주식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직장인이 저같이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또 제가 지금까지 짧게 주식을 해서 이제 미국 주식은 짧으니까요. 이제 생각이 드는 걸 수도 있고 더 길게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사실 제가 뭐 한국 주식을 이제 나름 긴 시간 해오면서 그렇게 뭐 재미를 본 경험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물론 제 투자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미국 주식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도세 부분은 그렇게 있고요. 만약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 있다면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양도세도 사실 절세하는 방법이 뭐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건 저도 아직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니까 뭐 알게 되는 부분에서 나중에 혹시 뭐 필요하게 되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제가 사실은 영상을 매일 찍고 싶었는데 주말에는 토요일은 못 찍고 이번에만 찍게 돼서 이것도 지금 영상을 찍는 게 지금 시간이 많이 늦은 밤이에요. 이것도 사실 편집하고 올리면은 월요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자정이 지나서 월요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최대한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이 올리면서 뭐 제 스스로 또 점검도 이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